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시간이죠. 벤처와 스타트업 그리고 비상장 기업들의 이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또 기업을 직접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와우원의 김영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비가 오는 월요일인데 좀 그러게요. 톤 다운 될 수 있지만 좀 활기차게 아유, ben처 진짜. 스타트업 한 주간의 소식을 전해주시죠. 네, 우리 활기찬 벤처 기업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스포워즈입니다. 네, 오늘 뉴스프라임 히든 챔피언에서 만나볼 오늘 기업은 주식회사 스포워즈의 박준영 대표입니다. 자, 박준영 대표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대표님 소개와 회사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스포워즈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스포워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도입해서 차세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MBTI를 통해서 제가 회사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MBTI를 통해서 회사 네. 소개를 한다고요? 네. 요즘 핫 키워드입니다. 그렇죠. 예. 예, 뭐 결과적으로는 ENFJ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ENFJ, 네. 인프제라고 예, 뭐 맞습니다. 약간 지도자상 뭐 이런 걸 얘기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메타버스가 아무래도 신사업이고 이 시장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산업이고 예. 거기에 외형 확장을 통해서 성장하다 보니 ENFJ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스포워즈는 외형 확장을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과 동반 성장을 이루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최근에 이제 산업군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전망도 기대가 되고요. 어떻게 하다가 메타버스 쪽으로 창업을 네. 하게 되셨는지 대표님의 네. 창업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뭐 제가 여태까지 해온 거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저희는 보통 금융 컨설팅을 오래 했습니다. 금융 컨설팅이요? 네. 네. 금융 컨설팅을 오래 하고 뭐 빅데이터에 관심이 좀 많았고 국내 해외 페이, 피지, 밴 등 다양한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도중에 새로운 산업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이슈화가 되는 건 BM입니다. 비즈니스 네. 모델이죠. 컨설팅을 하다 보니 이제 초기 기획을 좀 많이 도와드리곤 하는데요. 아쉽게도 초기 기획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업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저도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 코로나가 터져버렸네요. 예. 네, 그럼 악재 속에 꼭 호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주식과 기업 관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꼭 악재는 호재다, 호재는 꼭 악재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코로나 속에서 이제 악재 속에서 호재를 찾다 보니까 당연히 메타버스를 선택하게 됐고요. 뭐 저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으면 오너 리스크는 없겠다라는 네.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은 가장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메타버스 시장의 전망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셨군요. 맞습니다. 자, 메타버스를 통해서 앞서서 외연 확장을 하는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말로만 들어서는 글쎄요, 피부에 네.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저희는 회사를 먼저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할 거야는 통하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회사를 한 개씩 먼저 오픈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예.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스포워즈라는 회사로 이제 기술과 이제 야구 컨셉의 메타버스를 좀 도입을 했고요. 기술과 야구요? 네. 네, 뭐 스포츠의 좀 야구. 네, 맞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제가 NFT를 보여드리면서 그간의 이제 모델분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뭐 두 번째로는 이제 엔조이 타워를 오픈하게 됐고요. 엔조이 타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입니다. 지금 뭐 화면 보시면은 잠깐 이미지에 엔조이 타워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뭐 다양한 컨텐츠들이 즐비하고 있는 메타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메타버스 이제 가상 세계 안에서 스포츠들을 컨텐츠들을 즐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스포츠의 후속작으로 골프를 선택해서 네. 이제 골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스타필드 백화점에는 수많은 서비스 업체들이 있죠. 네. 예, 거기에는 뭐 음식점도 있고요, 의류점도 있고, 아이들의 놀이공간도 있고,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타필드와 백화점처럼 가상 공간의 메타버스 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한 개씩 회사를 오픈을 하다 보니 복잡함이 좀 있어서 이번 3분기에는 통합 웹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4분기에는 메타버스가 공개되고요. 24년도에는 메타버스 상용화가 되고 쇼핑몰과 엔터, 여행, 미디어까지 모두 다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아직은 준비 중인 상황인 건가요? 현재는 엔조이 타워, 스포어즈, 아이메타 예. 골프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나온 화면 중에 이제 앞으로 뭐 여행, 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24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고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산업을 굳이 저희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다가 집어넣는 이유는 저희가 먼저 보여드리고 네. 그다음에 소상공인 분들께 인정을 받고 도움을 드리고자 함이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여행을 즐긴다면은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상당히 기대가 네.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일단 골프라는 스포츠를 메타버스에 제공을 한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골프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뭐 프로암 대회 레슨, 뭐 이제 팬미팅, 프로샵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 1차에 이제 저희가 야구를 먼저 했어요. 예. 이제 스포어즈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스포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전쟁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네. 야구 먼저 했습니다.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야구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NFT를 통해서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팬들에게 제공을 했고요. 뭐 요즘에는 워낙 치어리더 분들이 유명하다 보니까 네. 박기량 치어리더, 안지현 치어리더, 이염지 치어리더 분들과 함께 팬들과 좀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가 다양한 캐릭터 코스프레도 하고 NFT도 발행해서 소통의 장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럼 1차로 야구를 했고 네. 야구는 이제 막을 내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야구는 이제 막을 내렸고요. 이제 추가적인 업데이트 사항보다는 이제 뭐 잠시 후 소개해드릴 이제 저희의 재화인 소우가 이제 상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KLPGA 투어 프로 선수들을 후원도 하고 맞습니다. 직접 앞서 뭐 야구처럼 이 메타버스 가상 세계 안에서 선수들과 소통도 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네. 장소를 제공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경험을 좀 쌓고 2차를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 이제 코인 토큰의 문제점인 이제 상장이 돼야 뭐 해결이 된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선수들을 응원해서 이제 뭐 만약에 지한솔 투어 프로가 이제 버디를 했을 경우도 네. 주 단위로 팬분들한테도 이제 토큰이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 토큰이 지급됐을 때 이거를 하나의 가치를 지금 저희는 1,000원으로 고정 가치를 스테이블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쇼핑몰에서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레슨도 잡을 수 있고 프로암 예약도 할 수 있고 이제 팬미팅 또는 디너 만찬을 통해서 다양한 상담도 즐길 수 있는 재화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스타워즈에서 후원하는 프로가 실제 대회에서 버디를 하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가상 실제 대회에서 네. 버디를 했을 때 여기 멤버십에 가입된 그 분들에게 토큰이 제공이 되고 맞습니다. 그 토큰을 이 쇼핑몰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네. 같이 함께 응원하고 재밌겠네요. 이게 가상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같이 접목해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현실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예,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할 멘트가 뺏긴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은 저는 온라인, 오프라인, 네. 그다음 메타버스까지 이제 합쳐지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준비를 많이 했고요. 예. 단순히 온라인 그리고 이제 뭐 예약, 구매 이런 거는 기존의 어플과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온오프 그리고 특히 NFT라고 하면은 PF 시장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팬 문화를 좀 배제할 수 없어서 고급 스포츠인 만큼 팬들한테 고급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많이 묻어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들어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흥미로운데 네. 실제로 진짜 응원하는 팬들은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팬들의 뭐 피드백을 좀 받아보셨나요? 네, 뭐 일단 팬들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예.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아쉬운 피드백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골프 실력이 골린이라고 하죠. 골프 네. 실력이 다소 떨어져서 이제 선수들과 프로하면 내가 나갈 수 없겠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티칭 프로들, 이제 은퇴하신 분들, 예. 그리고 이제 요새 각광받고 있는 미디어 프로분들이 있습니다. 미디어 프로분들과 이제 소통을 통해서 또 다른 영역의 확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선 잘 못하지만 가상 세계 안에서는 또 프로만큼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프롬 대회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 가상 세계 안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프롬 대회도 개최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뭐 메타버스 안에서 프로암 대회도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고, 뭐 쉽게 말해서 스크린 골프에서 이제 뭐 지한솔 프로의 데이터 값을 넣어서 이제 경기를 할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 저희가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들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 프로암 대회를 말씀드린 건 이제 오프라인 프로암 대회입니다. 아, 오프라인이에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KLPGA 투어 프로 선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좀 꽤 뿌듯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대회 개최하는 거 비용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뭐 메타버스 산업에 비한다면 뭐 빙산의 아. 일각이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제 선수들을 좀 후원을 해주면서 경기에 좀 집중하고 팬들한테는 이런 프로암 대회를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가상 세계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와 온 오프라인 넘나드는 융합의 세계네요. 자, 그리고 이 밖에도 다양한 또 게임도 선보인다고 들었어요. 네. 예, 게임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앞에서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엔조이 타워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더 높나라는 뭐 카드 게임 같은 게 있고요. 뭐 카드 게임이요? 네. 예. 룰렛 같은 이제 귀여운 게임들도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씩 해봤던 빙고 게임들도 네. 있고요. 뭐 오징어 게임 유행하지 않습니까? 예, 뭐 예. 징검다리 게임도 있고요. 다양한 미니 컨텐츠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영상에 플레이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포어즈의 게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게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좀 영상 보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뭐 이제 나왔네요. 이제 예. 이게 오징어 게임이고요. 아, 10칸을 네. 다 돌면 되고 이제 뭐 골프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게임화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뭐 이제 스포어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제 영상을 좀 담아서 스포어즈는 이런 회사입니다라는 소개 영상들이 전부 있습니다. 저희가 네. 뭐 아무래도 영상팀, 뭐 디자인팀, 개발팀 전부 다 저희가 회사에서 1부터 10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손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빙고 게임 말씀하신 게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게임이 대부분이 좀 뭐랄까요, 그 하드한 그런 게임이 아니라 연령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미니 그런 게임입니다. 네, 예. 미니 게임, 오락 게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미니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또 저희 메타버스 안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쇼핑몰 안에서. 네, 쇼핑몰뿐만 아니라 네. 이제 뭐 엔터 티켓을 예약한다든가, 예. 그다음에 뭐 여행에서 이제 호텔을 예약한다든가, 네. 뭐 음식을 사 먹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이제 오픈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터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엔조이 타워는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예, 거니까. 예. 앞으로 이제 예. 소개해 드릴 엔터 사업이요. 네, 이제 곧바로 나올 엔터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쇼핑몰은 너무 당연히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요. 엔터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연예인을 성장시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엔터는 콘서트입니다. 첫 예. 번째는 콘서트와 미디어 시장인데요. 콘서트를 이제 주최했을 때 이번에 엄청난 이슈가 됐죠. 브루노 마스가 아우, 내한 공연됐을 때 전 다녀왔습니다. 왠지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잠깐 자랑.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핫한 이슈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K 열풍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열풍이 있고 메타버스는 사실 동남아에서 가장 핫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산업이 잘 합쳐지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뭐 강제성이라고 해도 좋고요.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해도 좋은데 어떻게 해야 우리 플랫폼을 이용할까? 이게 사실 화두지 않습니까? 네네. 유저가 많아야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K 열풍의 이제 좋은 가수분들을 뭐 제가 인도네시아 사업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인도네시아에다가 콘서트를 주최를 하고 저희가 열어서 저희 메타버스에서 이제 저희 재화로 예약을 하면은 이제 선 예약이 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개최를 오프라인입니다. 하는 거고. 예. 예, 근데 티켓팅은 메타버스에서 안에서 예약을 하는 하는 거죠. 거고. 네. 네. 그러면 선 예약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은 당연히 이 시스템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런 마케팅 요소도 네.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뭐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안표 문화를 없앨 수 있는 게 또 그러니까요. 블록체인이라서 예. 올바른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이제 콘서트 티켓을 NFT로 또 발행하는 맞습니다. 곳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추억을 저장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와 이제 팬이
내 공간, 옛날에 뭐 싸이월드처럼 이게 이제 메타버스화 되는 거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빨리 이제 오픈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네. 계실 것 같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그렇고 네. 여행도 그렇고 미디어가 곧 엔터테인먼트 맞습니다. 사업인가요? 앞서 이제 미디어도 있었는데.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그 안에 이제 합집합이냐 교집합이냐의 차이인데 미디어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스포츠 선수들이 또 대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스포츠 선수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뭐 미디어, 유튜브가 됐든 뭐 한국에서는 아프리카 TV가 됐든 뭐 이제 트위치가 됐든 이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 역시도 이제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뭐 골프를 보자면은 이 선수 굉장히 재밌는데 그다음에 방송으로 끝난다면 안 된다는 거죠. 후원까지는 되지만 그래서 나 이 선수한테 레슨 받고 싶은데 저희는 네. 레슨까지 곧바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저희의 취지이고요. 예. 뭐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제 엔터에서 뭐 가수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신인 발굴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후원을 좀 도와드리려고 그리고 사실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이제 결제에 대한 부분인데 예. 보통은 이걸 어떤 조건.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곧바로 메타버스 상에서 정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장점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메타버스라는 게 한동안 좀 붐이 일었다가 좀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하지만 메타버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가상과 현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융합해서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시장 전망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 시장은 올 초만 하더라도 작년이나 올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브레시던스 그 리서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21년 516억 9천만 달러에서 연평균 44.5%를 성장해서 2030년에는 1조 3천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는 1,660조 원에 이를 전망을 좀 밝혔습니다. 그 메타버스는 방금분에 말씀하셨듯이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플랫폼에 따라서는 모바일과 데스크탑 시장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제공 서비스들은 아바타나 가상 플랫폼 그리고 자산 뭐 마켓플레이스라든가 금융 서비스로도 나뉘어지기도 하고요.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XR, 뭐 MR 이런 그 가상현실과 관련된 기술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중요한 기술로 좀 그 꼽히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주요 사용처는 그 항공기, 정비라 게임, 온라인 쇼핑, 그리고 소셜 미디어, 가상 런웨이쇼라든가 콘텐츠 제작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메타버스는 말씀하셨듯이 뭐 MR이나 VR, AR, XR 등 그 하드웨어 위에서 구동하는 운영 체제에 그를 통괄하는 그런 이야기였다가 요즘에는 그 앱을 거라면 앱스토어, 그 대화를 나누는 소셜 미디어, 그리고 메타버스 게임 등까지도 그 총괄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메타버스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가 잠시 이렇게 저기 잦아든 이유들 보면 그 사업에 대한 설득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실현을 구현하고자 했던 시나리오, 보통 백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상업화가 되거나 현실화가 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이 그 나오지 못하는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연간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을 또 좌지우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건 역시 이제 이 하드웨어의 기술적인 그 진보와 함께 개선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사람들의 상호 간의 작용들이라든가 이용 행태를 잘 그 이해를 해서 비즈니스화 한다면 성공시킬 거라고 좀 보는데요. 스포츠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좀 메타버스 내에서만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장성을 가지고 좀 추진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먼저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이제 기술과 플랫폼에 대해서 먼저 좀 구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에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뭐 살짝만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블록체인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코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또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블록체인인지 몰라요. 예, 이런 부분들에서 부정적인 안타까움이 시각도 좀 있죠. 조금 네.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블록체인은 기술이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AI, VR, AR, 뭐 MR 등등은 다 기술력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잘 도입해서 우리가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것들을 서비스라고 하죠. 그 서비스들이 어플화돼 있고 메타버스화돼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그 플랫폼이고 그 플랫폼을 BM을 잘 짜는 비즈니스 모델을 잘 짜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소상공인이 오셔서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저희 메타버스에 지금 좀 제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보이시는데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상담도 직접 할 수 있고 재미 요소가 추가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웹이 편하신 분이 있고요. 어플이 편하신 분이 있고요. 아직은 메타버스가 편하신 분은 없으실 것 네,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네. 생소할 수 있죠. 그래서 웹과 어플, 메타버스가 공존하는 서비스가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벤져스의 그 아이언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스라고 있습니다. 엄청난 것 같지만 챗 GPT를 말씀해 주셨는데 챗 GPT 같은 경우는 LMM 기반입니다. 그게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빅데이터에 관심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빅데이터 기반의 내용을 정리해서 잘 얘기해 주는 AI 시스템입니다. 네. 예, 정말 인공지능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 빅데이터 기반을 저희가 VR을 쓰고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챗 GPT의 영역이 LMM이 들어오고 음성 인식이 되면은 아이언맨 자비스입니다. 예. 예. 이 정도까지는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거기에 MR이 붙으면은 이제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면은 화면이 날아가고 이런 영역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전 단계, 뭐 자비스 초기 단계까지는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술은 있지만 상용화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웹과 어플과 메타버스 세 가지를 모두 진행해야 지금은 비즈니스 모델이 정확히 나오고 수익성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다가 마지막에 계획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 네. 짧게 앞으로 계획 30초 내로 설명을 해주시죠. 계획이요? 네. 예, 시간이 다 됐군요. 일단은 뭐 저희는 지금 하던 일을 정말 열심히 할 거고요. 네. 뭐 가장 큰 저희의 장점은 이제 유저가 꼭 회사에다가 어떤 매출보다는 거래소를 통해서 토큰을 구매하고 아까 메타버스에서 이용을 하고 회사는 또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을 가져가고 수익을 가져가고 그 정도의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순환 구조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주가의 안정성이 진입된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게요. 이상으로 뉴스프라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